박사님 집에 몇 억 얼마 정도 있으세요? 집에? 보통 저기 뭐- 이번에 하는데 보통 집애들 뭐 몇 억씩 다 갖고 있는 것 뭐 같은데. 요새 제가 보니까 집에 현금으로 뭐 한 500만 원짜리 예. 그거 100장 묶음으로 한 60개는 있지 않습니까? 한 3억? 아 보통 그 정도는 집에 갖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집에 3억 없으세요? 그 집에 3억 있으면 잠이 올까요? 잠 못 잘 것 같은데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아유, 노웅래 의원 집에서는 현금 500만 원짜리 100장 묶음 이렇게 네. 100장 이렇게 해서 따르륵 해서 이게 은행 종이로 이렇게 한지로 쫙 묶어갖고 도장 딱 찍은 예. 요게 지금 60다발이어야 아마 3억이 될 3억, 겁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뭐 베고 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베개 만들면 괜찮겠네. 베개 만들면. 네. 그걸 가지고서 예. 정말로 뭐 후원비 받은 거다, 아버지 뭐 네. 경조사 부의금 들어온 거다, 네. 그러면서 마치 노웅래원에 다들 그 정도는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희 집에는 3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뭐 누구의 집에나 다 3억이 있듯이 노웅래 의원 집에도 3억이 있는데 우리 집에 3만 원 있습니다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요, 10,000원도 없어요. 다 아. 카드 쓰지. 사실은 맞아요. 정답이 우리 지금 다 카드 씁니다. 카드 쓰고 이제 앱 쓰고 맞아요. 투명하게 금융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요즘 슈퍼 가서 다 되거든요. 네.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집에 정말 한 30만 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준비성이 많은 분들이시고 예,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현금 찾아보면 아마 한 3만 원 정도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1,000원짜리 어디 가방 밑에 있는 거 한 2장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3억이 나왔는데 이 3억이 저희가 거의 최초로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이정근. 도대체 이정근이라는 듣보잡은 누구시길래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이 태양광이니 무슨 친환경 산업이니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10억을 뇌물을 받았나. 그러면은 네. 도대체 민주당의 이름 있는 의원들은 얼마를 받았단 말인가. 저희가 방송해드린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저희 진짜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이 이정근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정근 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닌 노웅래 의원 단독으로 이제 갑자기 돈 받은 이 혐의가 나왔다. 그런데 준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에서 부산 자원을 했었던 박땡땡 사장이라고 사장님. 하는 네. 이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검찰은 노웅래 의원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노웅래 의원의 반응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안에서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혐의도 별로 없는데 나를 출국금지시킨 건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는 행위다. 네. 이건 정치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실까 봐. 네.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어디 가실까 봐 이게 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게 저는 아마 이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네. 자, 송영길. 깜짝 저는 놀랐네. 송영길 의원님이 과거에 베트남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방문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이 프렌치를 좋아하시나 봐요. 베트남이 옛날에 예.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아 맞다. 이분 베트남과 불어 파리가 잘하시나? 프랑스가 또 연결성이 네. 있나요? 프랑스 식민지였죠. 네. 아 그 식민지 베트남에서 식민지 문화를 경험하고 이제 본토 문화로 본국으로 가시는구나. 본국으로 가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저께 네. 그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ESCP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리 그랑제골에서 이제 보내온 네. 그 초청장 같은 거예요. 뭐 Dear Sir 해가지고 네. ESCP가 파리 경영대학원인데 네. 이제 12월 달부터 네. 그 거기에서 방문 연구 교수로 한 7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네. 계시려고 한다 해서 ESCP The World Oldest Business School is pleased to invite 아, 이 you 영어 읽지 마. as a visiting professor. 아니, 그러니까 방금 한글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셨는데 네. 이것과 이 프랑스와 베트남의 연관성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또 우리 박사님 또 그걸 짚어내시는 거예요. 누나는 알고 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예. 자,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보낸 게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네.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는 게 비지팅 스칼라라고 하는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가는 건데요.
그 방문연구원 요거는 당신 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서류는 네. 출국하기 자기가 목표한 지점보다 한 3개월 전에 받습니다. 음. 3개월 내지 4개월. 네. 길게 받는 사람은 6개월 전에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특이하게도 송영길 씨는 받자마자 나가려고 하네. 22년 11월 18일 서류가 오자마자 뽑아서 지금 나 간다 나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왜 비행기- 이렇게 서둘러서 갈까요? 그리고 프랑스 학제를 제가 알아봤더니 네. 프랑스 학제는 3월에 계약을 하고 방학을 했다가 또 9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초가 되잖아요. 갈 때도 아니야. 방학할 때예요. 갈 때도 가봐야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가면은 12월이잖아요. 네. 가면은 유럽이나 구민 서구는 다 크리스마스 휴가 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해. 그래서 방문연구원이 학교에 가서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할 일도 없네요. 네, 할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송영길 전 의원은 곧 sak풍이 불어오는 계절에 12월에 파리는 정말 춥거든요. 거기를 간다고 하고 있을까요? 아, 네? 베트남과 연관성은 정말 제가 보기엔 12월은 베트남 가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탁월하시네. 근데 네. 지금 저기 이제 11월 18일 날 나왔잖아요. 네. 저기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저거를 뭐 11월 18일이니까 11월 달에 레터 보내가지고 저 갈 네. 수 있을까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도 저거는 예. 대선 끝난 직후에부터 네.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그렇게 오래 아니라고 걸리지 봐요. 않은 거예요? 예. 네. 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러는 거 어떠한 보고, 이유로 예. 급히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사람 같으면 사실은 이런 데 요청을 하면은요. 실제로는 한두 달 안에 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서울시장도 출마를 했었으니까 네. 서울시장 떨어지고 네. 6월, 7월 네. 그것보다 더 이유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뭐 이런 종류는 네. 한두 달 안에 나올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신청했던 시점을 알아볼 필요도 있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 이 송영길 대표로 하여금 네. 송영길 대표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이 파리행을 네.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침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본다면 갖고서 또 발표 안 하고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 가도 되니까 네. 이제 딱 갈 수 있는 방법은 확보를 해놓고 네. 수사 상황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런데 이제 보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정근 의원 수뢰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예. 그럼 이정근 위에는 누가 있지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름이 두 사람이었어요. 노영민, 송영길이었거든요. 그때도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이정근 의원이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패배해 버렸는데 그 정도로 후보가 약체였거든요. 공천도 이때 송영길 때 공천을 받았을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 약체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밀어주는가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정근은 송영길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묘한 시점에 여기를 갑자기 sak풍이 부는 프랑스 파리를 간다. 파리는 말입니다. 예. 겨울에 이 50대 넘은 사람이 가기 별로 안 좋아요. 난방이 잘 안 되고 뼈에 바람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보통 미국까지 안 나요. 예, 되게 미국을 가는데 여기 네. 왜 가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노영민 의원도 편치 않은 게 검찰에서는 말입니다. 이정근 씨가 네. 그 CJ 그룹 계열 쪽에 취직을 하는데 예. 노영민 전 의원이 힘을 썼다 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있거든요. 예. PD님은 저 이정근, 노영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정근이 누구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정근 사건 하나가 펼쳐놓은 거는 노웅래 의원집을 뒤집어 버렸죠. 그냥. 뒤집어 버리게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3억 다발이 나왔고 그래서 검찰은 지금 혹시 돈이 또 있나 해갖고 다시 수색영장 받아서 다시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노웅래 건 하나 터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저 씨 건을 동아일보 나왔네요. 네. 네. 노영민 개입 이미 수사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정근 CJ 계열사 취업대 노영민 개입 의혹 수사. 네.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노영민이라는 기존 민주당에 아주 커다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렇죠. 당 대표와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니까 예.
당정의 최고 실세들이 네. 과 이 이정근과 연관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송영길 의원의 프랑스행 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저는 요거가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노웅래 의원은 출국 금지가 됐는데 네, 왜 송영길 전 의원은 출국 금지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뭐 네. 이렇게 우리 댓글 지금 올려 네. 주시면서 네.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뭐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국 금지도 하겠는데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해도 이제 조금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갑자기 저 떠나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한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한 5월 네. 뭐 안에서 뭐 살림 좀 정리하고 한다고 해도 한 5월 정도에는 갔어야 돼요. 이제 지방선거를 출마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네. 전개되는 상황이 참 어지럽다. 국정 난맥의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죄책감이 든다. 그걸 왜 지금 떠나요? 그게 그래서 왜 지금 죄책감이 그렇게 강하게 될까요? 강하게 죄책감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한결같이 네. 민주당이 잘했더라면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 그 원망과 질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네. 아,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지 않다. 뼈아픈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구 절벽, 뭐 지방 소멸 위기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다. 기후 위기는 또 어떤가? 전대미문의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에 대한은 충분치 않다. 그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연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대선 패배 얘기하고 자책했다 하다가 예. 온갖 뭐 에너지 식량 문제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좋은 단어는 다 썼네요. 해놓고 가죠. 네. 특징이죠. 좋은 단어 다 쓰는 게. 네.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참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미사여구를 쓸수록 뭐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무슨 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람이 요즘 조용한 게 너무나 이상해요. 또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남국희 의원님. 아 김남구. 네. 김남구 요새 안 보이대요. 네. 지난주에 열렸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촛불 집회. 퇴진 네. 촛불 집회. 정말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 퇴진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칠적들이라고 이제 보수에서는 칠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민주당 의원 6명 플러스 무소속 1명. 네. 요 의원들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진 제가 나옵니다. 이름 불러볼게요. 예, 사진 양이원영, 민형배, 김용민, 강민정, 황운하, 유정주. 이정주. 예. 자, 누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저기 있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음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누나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남구가. 저기 정말로 저기 김남국 의원까지 네.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저기 7인의 사무라이는 저기 이제 최강욱 의원도 있는데 네. 그 또 무대에 서 있는 다른 사진 보면은 최강욱 의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김남국 의원이 저기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네. 그 저기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저기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네. 저런 이제 집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김용민 의원이 혼자 나갔었어요. 네. 그 천막 뭐 하잖아요.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시작해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이제 저렇게 초선들 끌어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태원 참사 뭐 대책하는 TF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불러볼까요?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남구가 이모야 대답해봐. 자, 사진 보여주시죠. 남국 씨 나옵니다. 우리 남국 의원님은 안산 소방서에 가 계셨습니다. 네, 어제 사진입니다. 네. 예, 갑자기 제가 이 김남국 의원 의정 활동이 뭐 국회나 국감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지역구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안 나와서 검색을 해본 거 아닙니까? 김남국으로 맞습니다. 이름을 검색했더니 인천에서 저기 소방서 가고 또 뭐 당정 인천시청가 인천이 아니라 저기 지역구인 안산 네. 안산시에 가서 시장과 만나서 당 뭐 지역 현안 논의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왜 지역구를 챙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느꼈던 제가 뭐 바로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정치에서 예. 뭔가 논란에 휩싸이기가 싫어. 그때 아주 좋은 핑계가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 실정을 좀 살피러 간다. 지역 구민들의
여러 사업들이 지금 밀려 있어서 내가 네. 좀 지역구를 좀 돌봐야 된다. 국회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일인데 예.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면피수단으로 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저는 약간 그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갑자기 이렇게 챙기는 게 네. 송영길 의원 지금 민주당이 사실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의원은 프랑스로 가버리고 네. 또 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저렇게 뭐 집에서 현금다발 네. 나오고 출국 금지 당하고 그리고 또 당 대표를 향해서 네. 수사의 칼날이 계속 옥죄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또 선거 때 정말로 그 캠프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대책 마련하는 그 움직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을 네.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지역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가입이 5개월이나 되신 영주 우리 시청장님도 저도 남국이가 안 나와서 요상스럽다 했어요. 이렇게 네. 올려주셨는데 아, 감각 있으신 분이네요. 네, 맞아요. 감각 있으시죠. 이 유튜브 많이 이렇게 정치 보시고 또 저희 조선일보 앱도 깔아서 뉴스 많이 보시면 이 정도 감각이 있으신데 저는 묘한 기운이 또 미국 기내식 먹으러 가시는 분 있잖아요. 네. 아, 기내식 응. 비행기 타시는 분요? 비행기 타시는 분 두 사람 아마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지금 서른 의원하고 저기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지? 저 윤영찬 의원. 그렇고, 예. 예, 간다는 건데 아, 그분들은 또 왜 갑니까? 자 일단 김지영님은 20분 추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인님 마치고 커피 한 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낙연 총리를 만나러 간다. 아, 이분들은 뭐 출국 금지나 이런 계열은 아니네요. 그리고 그쵸.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같은 계열도 아니네요. 아니고 또 다른 또 결이야. 다른 계열. 그러니까 어쨌든 한 분은 비행기 타고 싶은데 기내식 먹고 싶은데 출금당해서 기내식을 먹게 못 됐고. 먹고 한 분은 굳이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기내식 먹겠다고 프랑스로 가시고 그리고 저분들은 또 왜 가시나 했더니 그분이 계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뜬금포 예. 간지 뭐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서 만날 때는 다 정치적 사인이 있다는 거를 알만한 분들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결국 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왔던 그 얘기 있잖아요. 첫눈이 올 때냐, 봄꽃이 필 때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민주당 대표에 관한 그 얘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 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잠깐 달력. 가지고 예.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의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